전국 15개 시도 자치구의회 의장단 회의가 포항에서 열렸는데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달라며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경주시가 국내 최초로 물 정화 기술을 자체 개발한 지 4년 만에 관련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전국 15개 시도의 자치구의회 의장단이 정기 원래 회의를 포항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치 후원회 금지 등 지방 의원들에게만 가혹한 각종 제도의 손질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설립한 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 2,927명의 의원을 대표하는 기구로 지방 분권 실현과 지방 소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226차 회의에서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지방의원 후보자의 후원회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헌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회적 편견이고 청년 여성 등 신인에게 장벽이라는 주장입니다. 신인의 폭이나 여성분들이나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포항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또 지자체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심사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도 건의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활동을 인정받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지자체마다 들쭉날쭉인 농기계 임대 사업의 제도적 보완도 건의했습니다. 현행 법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뿐이어서 조례로 임대료를 면제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농기계 임대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타파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만 지방의회 스스로 청렴도를 향상하고 신뢰를 얻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 도의회 도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출신 인사를 경상북도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해 경북 차원의 이른바 연정을 해보자는 주장이 민주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청와대 등과 소통할 인사를 찾고 있긴 하지만 연정 차원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정 제안은 포항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상원 도의원 질의에서 나왔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연정 수준의 인재 영입을 통한 가칭 사회 통합 부지사를 영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개 모집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 김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경북이 소외되지 않으려면 청와대 및 정부와 소통 채널이 필요한데 정무직 부지사에 민주당 출신 인사를 영입해 돌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연정의 의미를 살려서 부지사직 명칭은 사회통합부지사로 제시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철우 지사는 여당 인사에 대한 영입 검토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각 부처에 특히 청와대에 가서 좀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큰 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열심히 뛰고 있고 다른 대안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여야가 도정을 함께 책임지는 연정은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 파장도 클 뿐더러 행정이 정치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 기관은 정치적 기관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치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수시로 청와대도 가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수가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정무직 실국장급 자리에 여당 인사를 영입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고 문재인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거나 여권 핵심부와 가까운 두세 명의 후보가 실제 추천까지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무 차원에서 진행되던 여당 인사 영입 시도가 당대당 차원의 연정으로 확대되면서
부담을 느낀 이철우 지사가 영입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에서 26년 동안이나 운영돼 온 불법 개농장을 포항 MBC 뉴스를 통해 지난해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벌레 끓는 음식물 쓰레기를 밥으로 먹고 식용으로 불법 도살되는 등 한마디로 학대받는 개들에게 지옥이었습니다. 당시 불법 개농장을 발견한 한 여성의 노력으로 지금은 안전한 유기견 보호시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로 작은 개들이 지나다니고 바로 옆 뜬장에는 큰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밥그릇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오염된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2019년까지 26년 동안 운영된 불법 개농장입니다. 2년 전 우연히 이곳을 발견한 김주희 씨는 이 지옥에서 개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들을 꼭 살려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한테는 저 아니고서는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거든요. 혼자 힘으로 개농장을 재정비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얻어보려 노력했지만 입양을 약속하고 40여 마리를 데려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상의도 없이 15마리를 안락사시켰습니다. 그 안락사 당할 때도 저한테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처리했다가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잘 있는지 닭죽 끓여가지고 찾아가니까 그때서야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그때 정말 저 정신줄 나왔었어요, 정말.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도 끊이지 않아 쫓겨날 뻔했지만 노력 끝에 최근 포항시로부터 5년 임대 허가를 받아 재단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개들을 가둬둔 뜬장들이 있던 곳입니다. 현재는 새로 마련된 견사 속에서 이렇게 구조된 15마리의 개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힘든 점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25마리밖에 못 키우는데 또 조금 잘해놨다고 사람들이 또 여기서는 밥을 굶지 않겠지 싶어가지고 또 애들 버리고 갈까 봐 제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약간의 후원금과 사비로 보호시설을 정비하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공사를 중단한 상황. 평생 뜬장에 갇혀 살아온 개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땅을 밟으며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은 햇빛과 바람을 쐬면서 좀 정말 개답게 살다가 죽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가 국내 최초로 물 정화 기술을 자체 개발한 지 4년여 만에 관련 제품을 만들어 베트남에 처음으로 수출합니다. 물 정화 시스템 제작 업체도 경주로 이전했고 경주시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염된 물을 짧은 시간에 깨끗하게 처리하는 물 정화 시스템입니다. 경주시가 자체 개발해 특허까지 취득한 급속 수처리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미세한 거품과 오존을 이용해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것으로 제작 비용과 운영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크로버블로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작비라든지 전기세가 30% 절감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지난 2016년 기술 개발 이후 경주시는 영천과 남양주시 등의 기술을 보급했고 이번에 수출용 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첫 수출 지역은 베트남으로 시스템 성능 시험을 거친 뒤 베트남 하수 처리장 등에 적용합니다. 경주시는 베트남을 시작으로 해외 10여 개 국가에 물 정화 시스템을 본격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수출을 계기로 해서 수출길이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 페루의 경우에 타크나주에서 8대를 이미 주문을 해놓고 있고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 많은 나라에서 지금 수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정화 시스템을 제작한 업체는 원활한 기술 협의와 수출을 위해 경기도 화성에서 경주시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이 기술 자체가 경주시 기술이고 저희도 시 기술진들하고 같이 빠른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경주시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경주시는 물정화 시스템 수출과 함께 하루 100톤 처리 규모의 이동식 수처리 설비도 제작해 국내 보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지역 초중고 여자 축구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며 축구도시 포항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데요. 포항 스틸러스도 지역 여자 축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열린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에서 초등부와 중등부 나란히 우승을 차지한 포항 상대초등학교와 항도중학교.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와 전국체전에서 우승컵을 수차례 거머쥔 여고축구 명문 포항 여자전자고등학교. 포항의 초중고 여자축구팀은 이처럼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여자축구의 강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도시 학교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선수들과 코치진이 똘똘 뭉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 유일의 지역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인 스틸러스도 이 세 팀의 유니폼 183벌을 지원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스틸러스가 이번에 지원한 유니폼은 전반적인 디자인이 프로 선수단 유니폼과 비슷하게 제작됐습니다. 선수 한 명당 홈과 원정 유니폼 2세트씩을 코치진에게도 한 벌씩 지급됐습니다. 무엇보다 K리그 5회 우승의 상징인 5개의 별이 선수들에게 자극제가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유니폼 지원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첫 대회인 여왕기부터 시작해서 정관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 도시인 포항의 자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틸러스는 체육용품과 함께 기술 지도 등 앞으로도 여자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 여자축구 팀들이 또 전국의 자랑이죠. 그래서 우리 스틸러스 유니폼을 입고 아마 최고의 성과를 낼 겁니다. 지금도 준비를 많이 했고요. 결국은 우리는 포항이다가 우리 여자축구 팀도 마찬가지로 세 팀은 이 유니폼을 착용하고 오는 23일 열리는 제28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 대회의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국회의원은 오늘 경주 역사문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도시와 20만 이상 도시, 역사, 문화, 산업, 교육 등 지역 특화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0만 명 이상 도시 등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오늘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의 비상경영을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포스코가 철강 경기 위축을 이유로 연차 강제 소진과 하청업체 원가 절감 등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포스코의 생산 설비 가동 중단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강제 휴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포항시 흥해읍 대련지와 이인리에 조성 중인 포항경제자유구역이 12일부터 산업시설 용지와 상업 업무 용지, 주택 용지 7만 2천 제곱미터를 분양합니다. 펜타시티로 명명된 포항경제자유구역은 148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자족 신도시로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부지 조성이 마무리됩니다. 지난주부터 기승을 부린 폭염은 오늘 밤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는데요. 30에서 70mm의 다소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는데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반가운 비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새벽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 무렵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70mm입니다. 비의 영향으로 내일 낮 기온은 1에서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포항 27도, 경주 29도, 영덕 27도, 울진 25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새벽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릉 한낮 기온 25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바다에도 비가 내리다 내일 오전 무렵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예상됩니다. 비는 금요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해 주말 내내 쏟아지겠고요. 낮 기온도 30도 아래 머물면서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